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기후 중 열대 기후 환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습 목표 1인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후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매년 되풀이되는 종합적인 평균 상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여름엔 덥다든지 겨울엔 춥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 반면에 우리가 일기예보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기상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이냐 그렇지 않냐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후 요소는 크게 3요소가 있어요.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온, 강수, 바람입니다. 기온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지구의 자전이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전이라는 건 뭐냐면 365일, 즉 1년 동안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현상을 공전이라고 해요.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하면 일변화,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을 하면 연변화, 사계절이 생깁니다. 그건 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열적도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짐. 이것은 뭐냐면 열적도는 보통 적도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해하면 되고요. 열적도는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바람은 우리 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래서 공기가 올라간다. 그럼 아래 기압이 낮다. 그래서 저기압. 하강기류. 추우면 공기가 내려간다. 그래서 그때는 고기압.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강수 같은 경우에는 적도 쪽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죠. 공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비가 내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남북이 30도 부근 극지방은 남북이 30도는 사막이 많이 발달하고 극지방은 너무 추우니까 추운 만큼 공기가 상승하기 어려워서 비가 적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열적도거든요. 이 열적도는 이 경도는 세로로 그어져 있는 것들인데, 이 경도에서 가장 높은 점점을 연결한 게 바로 경도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열적도입니다. 이 열적도에서 극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대기대순환은 배웠어요.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배웠고, 적도 저압대에서는 저기압, 아열대 고압대는 고기압, 그때 한대 전선대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고위도 저압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다음에 극고압대가 있고요. 위도별 강수량과 증발량인데 당연히 비가 가장 많은 곳은 강수량이 많은 곳은 여기 적도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0도 부근, 특히 북회기선, 남회기선 부근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사막 쪽, 그다음 건조기후 쪽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60도 부근에서는 극동풍이랑 편서풍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때 한대 전선대, 전선이라는, 우리 장마전선 들어봤잖아요. 이 전선이라는 것은 다른 성격의 기단이 만날 때 전선이 형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전선이 들어가는 거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위도와 일사라,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에서 받는 태양을 받는 각도가 다르다고 했죠. 적도 쪽은 직각으로 받고 위쪽은 비스듬히, 고위도로 갈수록 비스듬히 받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받는 적도 쪽은 덥고 비스듬히 받는 고위도 쪽은 춥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일변화, 즉 낮과 밤이 생긴다고 했어요. A 지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긴 B 지역. 지금 태양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 그림 상황에서는 A 지역은 낮, B 지역은 태양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밤이 됩니다. 근데 12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이 역전이 되겠죠. 반바퀴를 돌아올 거니까. 그럼 그때는 B 지역이 여기에 있을 거고 A 지역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이제 B 지역이 낮, A 지역이 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구 자전 때문에 한쪽이 낮이며 다른 쪽은 밤이 될 수밖에 없다. 24시간 후에는 다시 또 A가 낮, B가 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공존에 의해서 연변화, 즉 사계절이 생기고,
남반구랑 북반구의 계절 차이가 또 생기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랑 반대편에 있는 위도상으로 반대편에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입니다. 즉 이 남반구 호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어떤 느낌이냐, 여름 날씨라는 뜻이에요. 12월 25일이 우리는 겨울이지만 12월 25일이 호주는 여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은 왜 반대일까? 왜 그러냐면 우선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자전축,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자전축이 어때요? 이렇게 90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휘어져 있죠. 자전축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전축이 얼마나 휘어졌냐? 23.5도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서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태양 한 바퀴를 1년간 도는, 이거를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면 왜 북반구랑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가 되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북반구는 이 상태에서 A지역, 남반구는 B 지역이죠. 여기도 A, 여기도 B, 남반구 B. 그럼 잘 봅시다. 지금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1년 동안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 A랑 B 중에서 어느 쪽이 태양에 더 가까이 있어요? 머리를 내밀고 있죠? 바로 A가 더 태양이랑 가깝게 있죠. 즉 북반구 쪽이.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랑 더 가까운 이때가 A는 여름이고, 여기 정답 있네요. 남반구 같은 경우는 태양이랑 좀 멀어. 북반구에 비해서. 그래서 겨울이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반바퀴를 가가지고 이 상태일 때는 어때요? 이 상태일 때는 우리가 여기 남반구 쪽을 훨씬 태양이 가깝게 있죠. 그래서 이때 B는 여름이 되고 이 A는 겨울이 됩니다. 북반구는 겨울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 그 다음에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 이런 식으로 계절이 항상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전하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여름, 어떨 때는 겨울, 어떨 때는 뭐 봄, 이런 식으로 사계절이 생기게 된다. 이것도 다 23.5도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과 관련이 있어요. 네, 이제 기후 요인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기후요소, 기온, 강수, 바람 등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위도가 있죠.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진다. 기온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 그런 것처럼 이런 위도에 따라서 기후 요소인 기온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죠. 수륙 분포는 물수, 육지. 그래서 바다 쪽이냐 육지 쪽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역시 기온에 영향을 준다. 기후 요소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설명을 보면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로 인해 같은 위도의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연기차가 작게 나타난다. 우선 비열의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돼 있는데, 물이랑 흙이 있어요. 똑같이 열을 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과 흙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흙이 더 빨리 올라가고, 물은 온도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식어요. 근데 육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빨리 식어요. 그래서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해안가랑 내륙 지역 중에서도 해안가는 온도가 더울 때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추울 때도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가장 더울 때랑 가장 추울 때의 차이가 육지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육지는 추울 때 확 춥고 더울 때 확 더워져 버리니까 기온의 연교차, 가장 더울 때 추울 때의 차이가 연교차인데 해안이 내륙 지역보다 연교차가 작습니다. 내륙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듯이 확 더웠다가 확 추워지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 크죠. 그다음 지형은 지형과 관련해서 이 산지가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강수량이라는 요소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산지가 강수량이 많고 특히 산지 중에서도 비그늘 사면보다 바람바지 사면이 강수량이 많다. 이게 뭐냐면 지금 비구름이
갑자기 산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장애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를 산 앞쪽에다가 다 뿌려버려. 그래서 이 사면을 뭐라고 하냐? 바람을 가장 처음 맞는 사면이다 해서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구름이 갑자기 여기에다가 비를 다 쏟아버리니까 이 산을 지나가면 갑자기 뽀송한 구름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바람의지 혹은 비그늘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바지, 그 다음에 비그늘 사면 중에서 어디가 강수량이 많냐? 이 바람바지 사면이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비구름이 오고 있다. 근데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랑 B 중에서 어디가 비가 많이 내린다고? 여기 처음 맞는 바람바지 사면인 B 쪽이 비가 많이 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기온에 영향을 미치죠.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요. 해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바닷물인 난류, 차가운 바닷물인 한류가 있어요. 난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따뜻한 바다니까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왜 그럴까? 따뜻하다 보니까 공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면 결국 뭐가 내린다고 했죠? 비가 내린다고 했죠. 반면에 한류는 공기가 차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낮고 공기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강수량이 적습니다. 기단이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덩어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후요소에 영향을 미치고요. 전선이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아까 공기덩어리 기단을 배웠잖아요. 기온 차이가 큰 기단 사이 이게 뭐냐면 따뜻한 공기덩어리인 기단이 있고 차가운 공기덩어리인 기단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격이 다른. 그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전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전선에서 강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마 전선 들어봤죠? 이 전선이 붙으면 비가 많이 온다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위도, 수류분포 등등은 거의 변하지 않는 요인. 그 다음 기단, 전선 등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위도는 뭐 어떻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해발 고도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거의 변하지 않고 지형도 마찬가지죠. 응용 파트로서 이 지도를 보고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도가 비슷한 A, B. 지금 A, B를 보면은 어때요? 위도가 비슷하죠. 근데 연평균 기온 차이가 지금 A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높은 편이고 B는 낮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A 주변에 여기 바다가 따뜻한 편이에요. 난류가 흐르고 그 다음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이 편서풍은 특징이 온난 수변한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난류, 온난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A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랑 D는 지금 색깔이 강수량 표시인데 같은 위도대 지역들이랑 비교했을 때 강수량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강수량이 적은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좀 지우개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C 지역 바로 옆에 흐르는 이 바다가 바로 한류입니다. 한류가 흐르면 왜 강수량이 적을까요? 한류면 공기가 차갑죠. 공기가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이 한류가 있어 흐르기 때문에 적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